이자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걱정이죠. 저는 한 번 내리면 달 것 같아요. 내리고 싶은 의지는 있고 조금 안전한 쪽으로 가도 10% 나와요. 그거는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식이 깨지면 그러면 방금도 좀 하나 언급을 해주셨는데 달러가 올해 연말에는 좀 약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달러는 사람들이 달러 스마일이라 그래요. 왜 스마일이냐? 달러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으면 달러가 강세고 불경기가 생기면 세이프 아셋이니까 안전한 나라니까 달러가 세요. 그 중간에는 달러가 약세예요. 근데 이제 미국 경제가 그래도 제일 좋지만 너무 올라서 이 좋은 쪽에서 너무 올라서 좀 돌려줄 것 같고 다른 나라한테 일본 이자 올리니까 옌이 158 찍었다. 지금 152, 151 이러고 저는 한 145까지는 언젠가는 갈 것 같아요. 금년 안에. 근데 그게 BOJ가 7월까지 기다려서 하이크하면 좀 기다려야 되고 그 전에 하이크하면은 또 다시 강세를 더 계속 진행할 거고. 유럽은 경제가 이제 많이 안 좋고 안 좋은 방향이지만 많이 유로도 약해졌으니까 바닥을 찾고 강세로 그러니까 좀 더 달러보다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봤자 제가 뭐 달러가 많이 약해지는 건 아니고 보면은 지금 뭐 108까지 갔나 109 달러 인덱스가 거기서부터 좀 내려와서 한 105, 104 뭐 이 자리로 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레인지 안에서 100 방향으로. 근데 100까지는 다 안 가겠죠. 그럼 어느 나라가 혜택을 받을까?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한국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미국이 계속 강한 상태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흐름들이 미국 시장이 계속 좋은 거, 그리고 미국 경제가 계속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난 미국이 혼자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미국 회사들이 S&P 회사들이 수출하는 걸 보면은 40%가 해외에서 오는 이익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뭐 다 망가뜨려 놓으면은 S&P 40%의 earnings가 망가지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못 하고 뭐 2.5%에서 뭐 3%, 4%뭐 유니버설 타리프는 매길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막 다 부셔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딱 취임을 하고 나서 그러고 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들 내보내고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일자리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산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미국도 애 낳는 게 1.8. 그리고 이민 포함해서 2.1로 넘는데 이민을 줄이면 그렇게 될 거고. 근데 트럼프가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 쫓아낸다는 건 맞고 그러고 있고 하지만 그분들을 다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높일 것 같아요. 텍 CEO분들이 트럼프 주변에 있어서 그분들의 영향은 비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분들 들어오는 거 그런 거는 더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그거는 놔둘 것 같아요. 조금 저학력, 저임금의 노동자들은 내보내고 반대 고학력, 고임금의 노동자들은 좀 불러들이는. 막 아무렇게나 막 들어오게 놔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 다 일일이 찾아서 쫓아낼 수는 없어요. 제가 뉴욕은 그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캘리포니아, LA 뭐 이런 데 또 1년 살아봤는데 거기는 진짜 일리걸 이런 분들 불법자들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고 들어보면은 뭐 건축 뭐 이런 서비스 업계 남들이 하기 싫은 직업들 다 불법자들이 한다는데 그분들을 얼마나 크게 쫓아낼 건지는 두고 봐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지 쫓아내지.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이번 주가 사실 고용주이기도 하잖아요. 뭐 고용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예상치를 계속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다시 또 이제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는데 고용 지표도 별로 안 좋아지고 그럼 결국에는 어디로 방향성을 가게 되는가? 고용 지표는 계속 살짝 안 좋아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너무 살짝. 그래서 4.5, 뭐 4.8 가능해요. 근데 그래도 낮은 거예요. 낮은 수준. 여전히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아니죠. 전혀 아니죠.
하지만 방향이 이렇게 되면은 어디서 멈추냐는 두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금년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 트럼프가 테러리스트 뭐 여러 가지 뭐 경제를 흔드는 거에 타격을 받지 않으면은 불경기는 금년에는 안 보여요. 근데 아직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인플레이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걱정이죠. 인플레이션이 2년 전 같이 뭐 CPI가 9% 찍고 이런 거는 전혀 예상 안 하는데 걱정하는 거는 이때까지 지금 계속 주식이 힘을 가진 게 연준이 이제 이자를 내린다. 인플레이션 2% 방향으로 간다는데 저번에 발표할 때도 페드가 이전에 뺐어요. 2%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뺐어. 그래서 페드도 걱정되는 거야. 이게 지금은 내려가는 게 보이는데 다시 올라가는 방향이 되면은 페드가 이자를 내리는 걸 멈춰야 되고 이자를 올려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올린다는 말로만 방향을 바꾸면은 타격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자를 한 번, 두 번 내린다, 못 내린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짓 못 내린다에서 올린다가 40%가 됐어요. 벌써. 비율이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그러면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가요? 아직은 올리는 것까지는 안 보여요. 아직은 그래도 한 번은 내리겠지인데 네. 그게 4월에 한 번 살짝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내려가는 방향이라서 지금 이자를 한 번 내려도 4월에 누가 그렇게 크게 욕 탓하지는 않을 텐데 네. 내가 보기에는 3분기쯤 가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안 내려온다가 확인이 되면은 못 내려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내리면 다 할 것 같아요. 내리고 싶은 의지는 있고. 의지는 있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연준 파월 의장하고 계속 좀 견제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좀 싸움이 있는데 계속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아니요.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그 말이 맞았어요. 네. 어제 또 발표했잖아 트럼프가. 네. 베스트랑 같이 사진 찍고. 페드는 잘했다. 나는 페드 펀드 이자를 내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10년 채권이 내려가는 걸 원한다. 조금 말을 바꿨어요. 바꿨네요. 네, 트럼프는 말을 자주 바꾸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뭐 협박하든 뭐 하는 거는 그래서 주식이 좀 안 좋으면 그건 사도 된다 그러더라고. 어떤 전문가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맞고. 너무 혼란스럽게 주식이 떨어지면 사도 되고. 그리고 사고 있고. 월요일 날도 그랬잖아. 멕시코 그 테러프 나오니까 주식이 2% 꺼지더니 다 회복했어. 월요일 날 밤 화요일 날까지.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여름에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만약에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거는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식이 깨지면 그건 왜냐 인플레이션은 트럼프 같이 마음을 바꿀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움직이는 거라서 한번 내려가는 방향이 꺾여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거는 1년 갈 수 있어요. 그 대신 9% 이런 걱정보다도 리퀴디티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유동성이 좀 제한되는 그런 흐름들이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은 좀 시장에는 많이 부담이 되겠네요. 부담은 되고 근데 또 트럼프 딱 한 가지 제가 믿는 거예요. 트럼프는 주식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은 분명히 주식을 올리려고 조금 주식이 원하는 행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쿠셔닝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5% 10%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방에 대한 예상. 그러면은 우리 1분기 지금 1분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 우리 증시의 화두는 뭐가 될 거라고? 지금은 그냥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방향을 지켜보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그 트럼프의 입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 말고 네. 뭐 캐나다, 멕시코는 그때 질문이 왔어요. 기자분들한테 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도 별의별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의미를 안 둔다는 게 포인트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진짜 하루 만에 이렇게 해결될 줄 몰랐죠. 그렇죠. 이제 진짠가 보다 이러면서 다 같이 이제 겁먹었는데 또 하루 저는 만에 한 달 안에 다 없앨 거라고 말을 했는데 한 달이 뭐야? 하루 만에 없어졌잖아. 근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관세에 대한 여지는 계속 열어두고 있는 상황. 아니 2.5% 네. 베스텐이 말한 2.5% 유니버설 테러 그건 믿어요. 그거는 믿는데 이제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렇게 신뢰도가 크진 않아요. 이렇게 협박해갖고 25%
엉뚱하잖아. 네. 내가 10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10불은 충분히 빌려주는데 내가 10,000불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10,000불은 너무 큰 돈이잖아. 그런 식으로 25%는 어이가 없는 숫자예요. 근데 25% 일각에서는 25%에 대해서 이게 뭐 기존에 중국한테 매기던 그 관세가 있으니까 워낙에 또 중국이 뭐 캐나다나 멕시코 쪽으로 우회해서 수출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Right. 그렇게 매겨야 이제 중국을 진짜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중국은 그 2018년도 그 후로 미국한테 엑스포트하는 게 5%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네. 숫자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60% 매겨도 중국한테 그렇게 큰 안 좋죠. 당연히. 근데 그때만큼 큰 타격은 없어요. 그리고 중국도 같이 매기잖아.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는 비슷비슷해요. 네. 수출하고 수입하는 게. 그 나라의 그 퍼센테이지로 봐서. 한 5%가 7%밖에 안 돼요. 양쪽 다. 똑같아. 그러면 중국도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는 보복 관세잖아요. 서로 이렇게 이제 싸움이 붙으면서 점점 커지는 했잖아요. 문제들. 그래서 네. 내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트럼프가 10% 했더니 멕시코, 캐나다는 당연히 기울어졌고 중국은 같이 맞붙여서 테러프 매기고 엑스포트 뭐 프레셔스 메tal 이런 거 줄인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재밌어. 왜냐면은 둘이서 대화할 날이 금중과 다음 주 초반일 거예요. 조만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니고시에이터로 들어가는데 뭐 하나라도 나도 더 해야지. 나중에 니고시가 잘 되니까 네가 똑똑하게 자기도 하나 매겨야지. 왜냐면 안 매기고 들어가면 니고시에이터 할 때 그 바게닝 하는 그 칩 하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좋은 답이 나오겠지 하고 기대는 하지만 나중에 2.5%뭐 이렇게 매기는 거는 중국은 조금 더 매길 거는 믿어요. 하지만 요번 금주에 나온 거는 합의 예상으로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비슷한 류의 뭐 만약에 생기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해야 될것 협박식으로 같아요. 나오면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뭐 유니버설 테러피 이런 거 나오면은 그거는 길게 갈 것 같아요. 유니버셜 테라피 그리고 보편 관세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게 지금은 좀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이 근데 다 하반기. 다 하반기. 지금 당장 안 보여요. 그럼 지금 당장은 또 결국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걸로 돌아가는데 그 미들 캡들 좀 하이 퀄리티 스몰 캡들 이쪽으로 지금은 좀 주목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저는 오늘 내일 막 이렇게 사다 팔다 이런 투자가가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큰 돈을 갖고 막 이렇게 휘둘리지 못하는 돈이라서 조금씩 이렇게 옮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미분들은 바캉스 가면은 스피드보트 막 왔다 갔다 하고 저는 그냥 큰 배니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계속 옮기고 있어요. 돈을. 어쨌든 지금은 좀 옮기고 있는 그런 구간. 그리고 언제 미국 말고 해외로 주식이 너무 싸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로만 보면 미국이 그래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하지만 주식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계속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안 건드리는데 언젠가는 이 바닥을 찍고 희망이 보이면은 그 주식들이 더 많이 뜨겠죠. 근데 그 바닥이 언제냐 이거죠. 그러면, 중국은 작년 9월이었고 일본은 왔다 갔다 사다 팔다 했는데 유럽 같은 나라는 바닥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안 살 거고 일본은 다시 살 거고 저는 한 10% 주식은 언젠가 내려올 것 같아. 한번. 그 무슨 말이냐. 미국에 1년에 한두 번씩 5% 커렉션이 오고 18개월에 한 번씩 뭐 10% 커렉션이 오고 이러는데 진짜 2년 동안 전혀 안 왔어. 계속 또. 그게 2021년도. 그래서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게 사실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그게 정상화되고 얼마 안 있어서 뭐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10년물하고 3월물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지금 정상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지난 시점인데 과거의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슬슬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올 시기가 되지 않았냐에 대한 의견들이 침체까지는 걱정 안 하고 아직은 이렇게 말할게요. 금년에 미국 주식이 잘 가봤자 10% 이상 갈까 궁금해요. 아예 내려갈 것 같아요. 조금 이 옆자세 아니면 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빅테크 쪽의 S&P가. 그래서 미드캡이 아예 더 잘할 것 같고 해외가 더 잘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타이밍이 중요하고 채권. 대체 투자. 한국도 이제 지금 금융분 회장님 뵙고 왔는데 어떻게 한국도 그 미국 같이 대체 투자를 리테일 분들한테 만들어 드릴 수 있냐 고민하신 그런 대화하고 왔는데 대체 투자가 안전한 대체 그 대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조금 안전한 쪽으로 가도 10% 나와요. 그 안전한 쪽이 어디? 안전하다는 게 막 네. 그 정부 채권 같이 안전한 건 아니지만 막 그 리얼 에스테이트 미국 리얼 에스테이트 안 좋아갖고 막 30% 50% 이런 거 말고 좀 안 좋아도 뭐 10%가 뭐 5% 4% 조금 손해를 봐도 그래도 포지티브한 거. 근데 지금 10%를 쿠판 이자를 10% 주는데 만약 5% 떨어지면 10% 이자 받고 5% 까지면은 그래도 5% 남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연말에 그런 물건들이 10% 이자가 나와요. 그런 거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체 투자를 지금 좀 하고 계시는 네,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